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쌤입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토픽 2 읽기 5급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에는요, 어땠죠? 3급과 4급 유형의 문제만 계속 풀었습니다. 3급과 4급은 중급 수준의 문제를 풀었죠. 자, 지금부터는요, 이제 고급 수준의 문제를 좀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너무 어렵다고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한 번씩 천천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자, 토픽 2 읽기 5급 유형 문제 첫 번째 시간이에요. 문제는요. 32번부터 41번까지 자, 유형별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봅시다. 자, 먼저 읽기 32번에서 34번은요. 정보 전달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설명문 형식으로 나와 있고요. 자, 32번에서 34번까지는 내용일치, 즉 같은 것 고르기 문제입니다. 우리가 3급, 4급을 공부할 때 같은 것 고르기 여러 번 풀어봤습니다. 그죠? 방법은 동일합니다. 자, 읽기요. 11번에서 12번 문제와 동일하다. 얘기 나오네요. 하지만 어휘 수준이 5급으로 좀 어려워진 문항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풀어요? 자, 그동안에 풀어왔던 방법 그대로 적용합니다. 모르는 단어는 빼고 읽는다. 알고 있는 단어를 중심으로 내용을 추측한다. 그런 후에 선택지 1, 2, 3, 4와 본문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자, 답 고르지 말고요. 우리가 밑줄을 긋는다. 그리고 밑줄 그은 것과 선택지를 비교하면서 비슷한 말을 찾아서 고르면 된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아닌 거 찾는 게 더 쉽다 그랬어요. 그래서 틀린 것을 고른 후에 하나가 나오면 그게 정답이다. 그래서 X, X, X 이렇게 동그라미. 자, 그래서 틀린 것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번 읽겠습니다. 다음을 읽고 내용이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32번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살 정도로 수명이 짧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그러나 하루살이 애벌레는 성충이 되기까지 약 1년을 물속에 살고 성충이 되어서는 1, 2주 정도 산다. 하루살이 애벌레는 물속에 가라앉은 나뭇잎 등을 먹고 살지만 성충이 되면 입이 퇴화한다. 이런 까닭에 성충이 애벌레 때 몸속에 저장해둔 영양분을 소모할 뿐 따로 먹이를 섭취하지 못한다. 먹이를 안 먹는다 이랬죠. 자, 모르는 어휘가 좀 있었어요. 자, 괜찮다 그랬어요. 모르는 어휘를 빼고 처음에는 끝까지 읽습니다. 두 번째는 모르는 어휘를 빼고 또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면 자, 선생님처럼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볼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모르는 어휘인데 벌써 4번이나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면 이 단어는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핵심어가 된다. 즉 중심 어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핵심어 이렇게 중요한 어휘다. 그래서 이 단어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지 1번 하루살이의 수명은 하루를 넘지 않는다. 이거와 가장 비슷한 문장 여기 있네요.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살 정도로 수명이 짧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지 하루를 넘지 않는다. 여기 있네요. 1, 2주 정도 산다 있어요. 그래서 틀렸고요. 하루살이는 성충이 되는데 1, 2주 정도 걸린다. 성충이 되기까지 약 1년 정도 물속에 산다라 했죠. 하루살이 성충은 애벌레 때 저장한 영양분으로 산다. 애벌레 때 몸속에 저장해준 영양분을 소모할 뿐 먹이를 따로 섭취하지 않는다. 맞네요. 그죠? 하루살이 입은 성충이 되면서 기능이 더욱 발달했다. 성충이 되면 입이 퇴화한다. 퇴화한다, 발달한다. 퇴화한다, 발달한다는 나아진다, 좋아진다고요. 퇴화한다는 것은 반대로 뭐 없어진다, 뭐 줄어든다 이런 말이에요. 비슷한 말일까요? 아니요. 반대말이죠. 자, 이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어휘를 모르더라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풀면 자, 정답을 찾는데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33번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 눈물은 약 98%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 나머지 성분은 눈물을 흘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같은 외부의 물리적 자극 때문에 흘리는 눈물에는 세균에 저항할 수 있는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다. 슬플 때 흘리는 눈물에는 항균 물질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해 체내에 쌓인 물질도 들어있다. 그래서 슬플 때 울고 나면 신체에 해로운 물질이 몸 밖으로 나가 기분이 나아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자, 다 읽었고요. 자, 선택지 읽으면서 밑줄 그어보겠습니다. 눈물 속에 있는 단백질은 기분을 좋게 만든다. 자, 흘리는 눈물에는 세균을 저항할 수 있는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다. 자, 기분을 좋게 만든다가 아니라요. 뭐가 있을까요? 자, 세균에 저항할 수 있는 단백질이 있다. 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슬퍼서 흘리는 눈물에는 항균 물질이 빠져 있다. 슬플 때 흘린 눈물은 항균 물질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한 체내에 쌓인 물질도 들어있다. 들어있네요. 빠져있다. 틀렸네요. 슬플 때 흘리는 눈물 속에는 몸에 나쁜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슬플 때 울고 나면 신체에 해로운 물질이 몸 밖으로 나가 있다. 나쁜 물질, 해로운 물질. 비슷한 말이죠. 그렇죠. 이거 비슷한 말이네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읽는다. 물리적 자극으로 흘리는 눈물이 세균 저항할 수 있다 있었고요. 슬플 때 흘리는 보다라는 말은 비교하는데 이거 잘 보라 그랬죠. 자리 바뀔 수 있다. 성분이 더 다양하다. 아니, 다양하지 않다. 자, 뭐 자리를 바꿔도 되고. 자,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생각보다 5급이지만 어렵지 않죠? 네,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할 수 있다. 자, 다음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19세기 중반까지는 태양의 위치를 기본으로 시간을 정해서 지역마다 시간이 달랐다. 이는 철도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문제가 되었다. 철도 회사는 본사가 있는 지역의 시간을 기준으로 열차를 운행했다. 그래서 승객은 다른 지역에서 온 열차를 탈 때마다 자기 지역의 시간과 열차 시간이 달라 불편을 겪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캐나다의 한 철도 기사가 지구의 경도를 기준으로 하는 표준시를 제안하였고 이것이 현재의 표준시가 되었다. 자, 대략 이 내용이죠. 표준시 도입의 필요성은 철도 분야에서 제기되었다. 이야기되었다.
표준시를 제안했다. 누가? 캐나다에 있는 한 철도. 자,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단 세모를 먼저 하고 끝까지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철도 회사가 지역의 기준 시간을 정했다. 19세기 중반까지는 태양의 위치를 기본으로 시간을 정해서 태양의 위치죠. 철도 회사가 한 게 아니네요. 캐나다에서는 19세기 이전부터 표준시를 사용했다. 19세기 중반까지는 태양의 위치를 했다. 이게 틀렸네요. 철도 승객들은 표준시의 적용으로 불편을 겪게 되었다. 승객은 다른 지역에서 온 열차를 탈 때마다 자기 지역의 시간과 열차 시간이 달라서 불편을 겪었다. 자, 아니죠. 그럼 정답 1번이다 라고 알 수 있겠죠? 그냥 풀면 정답 잘 안 보여요. 자, 선생님처럼 틀린 것을 찾는 게 훨씬 더 쉽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읽기 35번에서 38번은요. 똑같이 정보에 관한 문제인데요. 중심 생각 고르기입니다. 중심 내용의 이해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이다. 문제에서는 주제로 알맞은 것을 묻고 있지만 앞에서 중심 생각 찾는 방법으로 풀면 된다. 선생님, 주제를 고르라는데 왜 자꾸 중심 생각을 골라요? 라고 물어보겠죠. 자, 주제라는 것은 중심 생각과 거의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제목, 주제, 중심 생각 다 중요한 어휘를 가지고 설명하고요. 그 이야기가 하고 싶은 말,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제목이나 주제나 중심 생각에 모두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주제를 고르는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 친구들은 중심 생각 고르는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풀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모르는 단어는 빼고 알고 있는 단어를 중심으로 내용을 추측하고 선택지와 비교하며 답을 고른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요. 방금 전에 32번부터 34번까지는요. 내용 일치였어요. 그런데 여기는 중심 생각. 자, 중심 생각 고르기는 어디 따르죠? 대부분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온다. 끝. 마지막 부분에 나온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간혹 중심 생각이 처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끝부분을 잘 읽어보면 중심 생각을 찾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중요합니다. 즉 5급 유형의 문제, 고급 수준이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는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 중심 생각을 나타내는 어휘 중에서 비슷한 표현을 바꿔서 나올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바뀐 그 비슷한 어휘를 찾는 연습을 좀 해야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35번에서 38번까지 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을 주제라고 하면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죠. 중심 생각 고르는 방법과 같다. 똑같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초소형 카메라는 아주 작은 거겠죠. 의료용 및 산업용으로 만들어져 각 현장에서 유용하게, 이건 좋은 뜻이죠.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럼 반대로 안 좋겠죠. 원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용도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자, 좋은 의미로 만들었는데 그러나 반대 뜻이 있습니다. 이러한 악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신상 정보를 등록해야만 카메라의 판매, 유통이 가능하도록 법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제가 밑줄 그었죠. 자, 중심 생각은 뒤쪽에 있다 그랬으니까요. 이러한 악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법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규제라는 것은 이렇게 잘 못하게 하는 거를 규제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런데요. 찾았지만 우리가 똑같은 어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어휘를 찾아야 된다. 자, 뜻이 비슷한 어휘를 찾습니다. 자, 의료용 및 산업용 초소형 카메라의 사용처를 확대해야 한다. 자, 사용처가 뭘까요? 사용하는 처, 곳, 장소를 말합니다. 이걸 확대하다, 늘리다. 자, 볼게요. 자, 여기 법적 규제를 강화하자 했는데 확대한다? 안 되죠. 초소형 카메라가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 지금 개발됐습니다. 초소형 카메라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 방지, 막기, 단어 바뀝니다. 대책이 마련되다, 필요하다. 자, 저 답은 나온 것 같아요. 자, 혹시 모르니까 세모로 해놓고요. 원활한 판매 및 유통을 위해 초소형 카메라의 등록 과정을 간소화해야 된다. 간소화는 간단하게, 우리가 간략하게, 간편하게 이런 뜻이에요. 간편하게 하면 구입할 때 쉬운데 악용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간소화한대요. 그럼 아까 답 나왔죠. 자, 3번 초소형 카메라가 악용되는 것을 막고 방지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자, 대책, 법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련돼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자, 이처럼 자, 똑같은 어휘가 없지만 비슷한 어휘가 나온다. 이제 찾을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자, 36번 보겠습니다.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핵심만 집어낸 요약형 정보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필요한 지식을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반대가 나오겠네요. 짧게 정돈된 지식만을 취하다 보면 사물을 오랫동안 관찰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정보를 비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무뎌진다. 자, 중심사가 뒤에 있겠죠. 자, 이렇게 짧게 정돈된 지식만 취하다 보면 사물을 오랫동안 관찰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정보를 비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무뎌진다. 이 내용인데요. 자, 무뎌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는 거. 무뎌진 자가 뭘까요? 둔해진다. 느려진다. 이렇게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 그러면 긍정적인 표현과 부정적인 표현 중에 부정적인 표현을 찾으면 됩니다. 자, 요약형 정보. 자, 요약형 정보가 짧게 정돈된 지식, 요거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가장 효율적인 정보 습득 방법이다. 이것은 긍정적인 표현이네요. 우리는 뭐 찾아야 돼요? 부정적인 말을 찾아야 돼요. 요약형 정보는 사람들이 사고력을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저하, 떨어뜨리다, 저하되다. 자, 요 단어가 비슷한 말입니다. 자, 답은 나왔네요.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습득해야 할 지식의 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란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좀 긍정적인 표현이네요. 짧게 정돈된 지식 덕분에 정보 처리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요약형 정보는 사람들의 사고력, 생각입니다. 저하, 떨어뜨리는 일을 초래할 수 있다. 발생시킬 수 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37번 보겠습니다. 유명 드라마가 소설책으로 출간되는 일이 많아졌다. 소설이 인기를 끌면 그 후에 영상물로 제작되던 것과는 반대되는 현상이 생긴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영향 탓인지 처음부터 영상물을 염두에 두고 글을 쓰는 소설가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또 반대가 나오겠네요. 이와 같이 영상물 중심으로 창작과 출판이 이루어진다면
순수 문학이 가진 고유한 특성들이 하나둘씩 사라질지도 모른다. 자, 영상물을 중심으로 한 창작과 출판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지? 순수 문학이 가진 고유한 특성들이 하나둘씩 사라질지도 모른다. 사라질지도 모른다. 없어질 수도 있다. 이거 같은 말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작가들의 창작력을 높이기 위한 보상 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급하다. 자, 출판물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영상물을 활용한 홍보가 필요하다. 영상물이 책으로 많이 출간되어야 출판 시장의 활성화가 될 수 있다. 없어지다, 활성화 반대죠. 영상물이 갖는 영향력이 커지면 창작과 출판이 이루어진다면 순수 문학이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순수 문학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자, 같은 말이지만 표현을 좀 다르게 하는 걸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휘를 공부할 때는 비슷한 어휘를 여러 개 알고 있어야 정답을 찾기가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다음 38번 보겠습니다. 분자 요리는 과학을 응용해 기존 식재료가 갖는 물리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와 식감의 음식을 만드는 요리법이다. 아, 분자 요리는 이런 거래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노란 망고 주스와 하얀 우유로 계란 모양의 요리를 만드는 것이 한 예이다. 분자 요리는 식재료 고유의 맛과 향은 유지한 채 기존에서 볼 수 없었던 요리를 선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요리 문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독특한 음식에 대한 설렘과 즐거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기대감을 키운다. 기대감을 키운다. 기대하고 있다. 자, 이거 다 비슷한 말이죠. 분자 요리가 뭔가가 좀 기대하고 있다. 요거예요. 자, 분자 요리가 과학의 연구 영역을 더 넓히고 있다. 자, 넓히고 있는 겁니까? 자, 기대를 키운다 그랬죠. 독특한 음식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늘고 있다. 많아지고 있다. 자, 식재료가 갖는 제약 탓에 요리 개발이 정체되고 있다. 정체되다 뭔지 알았죠? 자, 뭐 멈추다나 머물다. 제자리에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새로운 요리 문화를 이끌. 자, 여기 있네요. 새로운 요리 문화를 이끌 요리법으로 분자 요리가 주목받고 있다. 관심을 받고 있다. 기대하고 있다. 자, 이렇게 비슷한 점. 자, 이렇게 비슷한 어휘를 좀 찾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단어를 전혀 모르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평소에 좀 단어 공부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요. 39번에서 41번까지 정보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순서 배열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순서 배열 우리 배운 적 있지요? 언제? 그렇죠. 읽기 13번에서 15번 문제에서 순서 배열 가나다라 순서대로 고르는 거 한 적 있습니다. 그 문제와 유사하다, 비슷하다. 자, 그럼 어떻게 푸느냐? 그러면 먼저 본문을 읽지 않고 보기를 먼저 읽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나오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문장을 좀 찾습니다. 또는 보기에 나오는 표현 중에서 중복되다, 반복되게 나오는 내용의 문장을 또 찾습니다. 이 두 개를 찾아 놓은 다음에 이 문장과 문장 사이에 빈칸을 이 보기를 이렇게 들어갈 내용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빈칸이 두 개가 있을 경우가 생기겠죠. 앞과 뒤 어디다 앞에다 넣을까 뒤에다 넣을까 이럴 때 우리는 접속사 그리고 그래서 그러나 뭐 등과 같은 접속사와 지시어 이, 그, 저 또한 포함을 나타내는 조사 도 이런 것을 보고 앞에 빈칸에 넣어야 될지 뒤에 빈칸에 넣어야 될지를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해 못한다. 그죠?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먼저요. 39번 다음 글에서 보기에 문장이 들어가게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있어요. 그럼 일단 보기를 먼저 읽습니다. 상업적 공간으로 채워진 거리를 보며 눈살을 찌푸리는 이들도 많다. 자, 상업적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찾아볼게요. 도시의 거리는 온통 상점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상점은 거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점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보행자들에게 볼거리와 잔재미, 작은 재미 이런 거예요. 끊임없이 제공하는 커다란 미술관이 되어준다. 또 밤거리를 밝히는 가로등이며 보안등이자 거리의 청결함과 쾌적함을 지켜주는 파수꾼이 되기도 한다. 자, 이렇게 포함을 나타낸 동사가 조사 같은 거 잘 보라고 했죠. 그럼 상업적 공간은 뭘까요? 상점. 근데 상점 엄청 많이 나왔어. 그럼 어디에 기억, 니은 여기 기억에 들어가야 될지 니은에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있고요. 상점이 있죠. 상업적 공간은 상점이에요. 그런데 여기 채워진 거리라는 것이요. 가득 차다, 채우다. 요 어휘가 있잖아요. 그럼 어디 들어갈까요? 니은 아니고 자, 기억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안다. 자, 조금 흐름을 알게 되었나요? 자, 어떻게 푸는지 자, 방법만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혼자 공부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선생님이 가르쳐 준 방법으로 찾으면 좀 짧은 시간에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0번 마찬가지로 보기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독자들, 책 읽는 사람이죠. 더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문답 형식으로 구성된 것이 돋보인다. 자, 문답 형식이 뭘까요? 묻고 대답하다를 문답이라고 합니다. 물어보고 대답하는 형식이 어디 있는지를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철수의 거주 박물지는 건축학자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거주 문화사를 소개한 책이다. 아파트가 어떻게 중산층의 표준 욕망이 되는가? 또한 장독이 왜 아파트에서 사라졌는가와 같은 물음들은 도면과 신문 기사를 곁들여 풀어내는 식이다. 그 과정에서 이웃과 정을 나누는 일 없이 각박하게 살아온 지난 수십 년의 세태를 지적하는 것도 놓치지 않고 있다. 이웃과 정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내고자 하는 미래의 건축학도에게 추천하고 싶다. 오타났네요. 그러면 문답 형식이 여기 있네요. 자, 표준 욕망이 되는가? 아파트에 사라졌는가? 물음. 그럼 뒤엔지 앞엔지 그럼 기억과 니은 어디 들어갈지 고민하라 했죠. 자, 먼저 문답 형식을 넣고 물어보고 물음을 하는 식이다. 설명을 하겠죠. 설명하는 문장이 뒤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 문장이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빈칸이 두 개 중에 고를 땐 조금 고민을 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건 잊지 마시고요.
다음 보기. 그 효과는 기대 이상으로 빠르게 나타났다. 그 효과. 지시어가 나오네요. 자, 어떤 효과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동전은 값비싼 금과 은으로 제작되었다. 만들었다. 이 동전의 가치가 매우 높았던 까닭에 주화나 동전이 같은 말이에요. 조금씩 깎아내어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이 많았다. 자연히 시장에서는 성하다는 것은 멀쩡한, 정상적인 게 없다는 거죠. 멀쩡한 금화나 의화를 찾아볼 수 없었고 주화를 발행하는 국가도 손실이 컸다. 손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주화들의 테두리에 톱니 모양을 새겨 훼손 여부를 잘 드러나도록 하였다. 자, 동전에 우리 가장자리가 이렇게 돼 있죠. 이걸 톱니바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톱니바퀴를 이렇게 오려내면 이건 안 받아. 그죠? 그래서 요거를 갈아서 요 금과 은을 다른 데다 팔았다는 얘기예요. 자, 톱니 모양이 훼손된 주화는 눈으로 쉽게 구별할 수 있었고 그러한 돈은 사람들이 받지 않아. 자, 아까 어때요? 그 대안으로 톱니 모양의 새겨 훼손을 막았다. 그럼 그 효과는 기대 이상으로 빠르겠다. 그 효과 어디 들어갈까요? 그렇죠. 자, 국가도 손실이 컸다. 이어서 그 대안으로 주화의 테두리에 톱니 모양을 새겼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5급 유형의 문제를 모두 풀어봤어요. 자, 좀 어렵다고요? 당연합니다. 5급 유형의 문제가 쉬우면 고급이 아니겠지요. 그죠? 자, 하지만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풀어봤는데 그냥 나쁘지 않았다. 그죠? 조금 공부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잘하신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요. 자, 다음 시간에 또 5급 유형의 문제를 좀 몇 번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풀면서 반복되게 풀면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번 듣고는 이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듣고 해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